GS 리테일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5%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27.1회전이고 PBR은 1.88 상태입니다. 상품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하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S 리테일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본사는 강남구 논현로 508번지 GS타워네요. 홈페이지 주소,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사업 등 유통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독특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 등에서 담배, 주류, 의약품 등 판매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특별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회사 관계회사들이 있고 부동산 개발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류 전문 자회사인 GS 네트워크스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프레시서브, 쿠펫 등의 자회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주요 종속회사인 GS 네트워크스는 당사의 편의점, 슈퍼 등 오프라인 점포의 상품을 공급하는 물류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으며 CVS 네트주 합병으로 인해 택배 중개업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3,350원으로 1년 전보다 65.7%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0.59 상태로 좀 낮은 상태네요. 5% 이상 주주는 GS가 58.62%, 국민연금이 8.2%, GS가 50% 이상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네요. 12.96%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1조 7,746억 원으로 3.5%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4.4% 높게 증가해서 0.9%가 매출 재료비가 0.9%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26.2%로 0.7% 마진율이 떨어졌습니다. 운영경비 2조 7,910억 원으로서 0.3% 감소를 시켰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0으로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2,891억 원으로 14.5%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억 4천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상품 유통업이기 때문에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직접 가공 배부되는 작업하는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매출 원가가 여기 4.2% 증가했죠. 매출 증가율보다 0.6%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1.2%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금액상 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0.1% 더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2,898억 원으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것으로 여기는 나타나죠. 0.2% 이렇게 되네요. 영업의 부문이 좀 있고요. 2024년도에는 그 세전이익이 적자로 나왔었습니다. 기타 손실이 그 2천억 원대가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그 적자가 난 해이기도 합니다. 영업의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손익 요소이기는 하나 분석은 현금 흐름 분석에서 이제 저는 포괄 접근을 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이 있고 저장품이 있습니다. 3,289억 원, 1년 전보다 3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적게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856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해보면 2025년도는 매출이 3% 증가했는데 재고를 12% 올렸다. 이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2024년도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매출은 5% 증가했는데 재고는 2%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거죠. 이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이게 상품으로 보통 표현이 돼야 될 텐데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제조업 용어를 쓰고 있네요. 마이너스 359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상품 및 원부재료의 구입 8조 7,297억 원, 4.8%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조 6,937억 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0.3% 감소시켰습니다. 2조 7,910억 원의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2조 5,823억 원을 뺀 나머지가 2,087억 원이 GS 리테일이 가공비를 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 그리고 재료 비율이 97.7% 0.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으로써 상품을 주종으로 해서 비교하면 7,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저장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23억 6,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TQ 총 제조 비용, 이건 총 상품 비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동일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25년, 2024년도는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은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8억 4천만 원은 상품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만큼 차이가 입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5,377억 원 1.7% 증가했습니다. 인건 비율이 19.3% 정도 해당하고요. 직원 수는 7,304명으로 154명을 줄였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사람을 줄인다. 뭔가 자동화를 많이 했다는 뜻일까요? 2024년도는 90명이 증가했었는데 평균 임금은 7,360만 원으로 3.9% 상승했습니다. 다른 리테일 회사보다는 높은 임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조 2,473억 원 0.8% 증가했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1.3% 감소했고요. 광고 선전비도 9.4% 줄였습니다.
지급 수수료에는 직영 그 편의점이 아닌 가맹점에 나가는 판매 수수료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27.1회전 하락했습니다. 스르픈율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순방향으로 하락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7.6%로 1% 상승했고 총자산회전율 1.65로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14.6회전, 수금 한 달 내에 한다는 얘기죠. 매입채무 지급속도는 9.8회전, 나름대로 그래도 빨리는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통 ROI 자본회수율 8.7%로 0.8% 상승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느냐 알 방법은 없고요.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이죠. 도소매업의 특성상 취급 아이템이 방대하고 아이템의 교체, 인아웃이 수시로 발생되며 판매 형태가 다양하여 합리적인 가격 변동 추이를 산출하기 어렵고 그 효용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또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비공시니까 제가 투명성을 입증하고 싶어도 굳이 사양들을 하고 있네요.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1661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841억 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 원대를 벌었다.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의 부분 쪽에서 좀 버는 돈이 많다. 연금 비용이 9천억 원대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현금 흐름 돈은 1조 1,480억 원이 되겠고 최종 5,12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업으로만 통해 가지고 번 돈은 아니고 전체적인 거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 2,574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전년도 17.4%에서 13.1%, 자금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이렇게 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주 자유현금으로 417억 8,300만 원은 구성이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은 8,354억 원이 주주한테 돌아갔는데 뭐냐,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내보낸 게 있는 모양이네요. 납입자본 성장률 3.2배로 상승했고 이익잉여금률도 262%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를 0.3% 줄였는데 반대로 2026년도는 한 1% 정도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 등 또 인건비 상승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4.5%인데 15%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2조 원대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2.3% 증가하기 때문에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니까 1 더하기 2.3% 산식을 재료 비율이 약간 올라가는 거로 있습니다. 매입 가격이 약간 또 올라가지 않겠냐.
마진율은 26%로 떨어지고 그래도 12조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2조 원으로 지금 2026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면 예상이익은 2,853억 원. 그러나 실행을 하면서 더 성과를 내자. 뭐냐? 재고 회전율을 30회전까지 올리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매출액이 13조 3천억이 안 되더라도 이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재고 회전율을 높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이 들어가서 운영경비가 2.5% 증가한다 그래도 약 2배인 10% 정도만 더 노력해도 영업이익은 100% 2배 정도 5,744억 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죠.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 두 가지 매출 원가를 산출해 보고 판매 가격을 이걸 비율을 한다 그러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더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더 적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온다 하는 원가 회계의 맹점을 제가 좀 샘플로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12조 원을 한다면은 한 2,200억 원대가 남는다. 그래서 스루풋이 매출 증대를 실행 계획으로 세웠던 만큼 11%를 매출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4,696억 원에서 스루풋보다는 좀 적게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표로 해보면은 12조 원을 할 때는 재고 감소할 때는 좀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재고 증가하면은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동일 목표로 해서 추가 상품 매입이 없이 상품 재고만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스루풋은 5,744억 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는 4,697억 원이 남는 거로 약 2천억 원 정도가 적게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템플릿 자료들은 제가 잊지 않으려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자료로 좀 해놓고 있는 겁니다만 그냥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원가 회계를 좀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메시지를 좀 작성해 본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